상세한 합격 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강생 같은 경우는 NCS 직업 기초평가 필기전 점수는 커트라인을 훨씬 넘었거든요. 60.5점이 합격선인데 67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인성검사를 탈락했어요. 인성 이렇게 써놨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많이 왔잖아. 반말을 한 이유는요, 고졸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반말해 봤고요. 우리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요, 배울 것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죠. 인성검사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필기하면서 갈 테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반드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곳을 좋아한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본인은 사무직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곳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노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질문은 뭐가 있냐면 나는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건 또 평상시에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예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통계 결과를 갖고 있냐면 인성검사에서요, 이렇게 노라고 한 사람은요, 다 이 두 번째 질문에, 즉 빨간색과 파란색의 선호도를 좋아하는 그 질문에요, 다 노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신뢰도가 점수가 더 높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신뢰도 점수가 낮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근거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충분히 인성검사 내에서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은요, 신뢰도 점수를 굉장히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오냐면요, 이런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한국전력공사인데, 이 한국전력공사에 있어서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인성검사 합격, 그다음에 여기를 바깥에 나가면은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런 신뢰도 점수예요. 그러니까 인성검사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생각 없이 그냥 팍팍팍 찍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착안해서 생각 없이 그냥 팍팍팍 찍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답이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답이 정해졌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설사를 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감기에 걸린다. 이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노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공공기관도요, 건강하지 않은 분을 뽑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오케이.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감기에 잘 걸리더라도요, 반드시 노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당연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노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다. 이거 당연히 노예요. 어떻게 교통법규를 안 어기겠어요? 본인은요, 거짓말을 되게 안 하시는 성향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거짓말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정도가 주의사항이고요. 인성검사를 보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시겠죠. 보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착안해서 인성검사를 수행하신다라면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아마 그날 조금 긴장했나 봐요. 조금 아쉽게 됐네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